경매로 저렴하게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쉽게 살 수는 있어도 싸게 사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서 수익을 내려고 많은 분들이 경매를 도전하고 있으신데요.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경매는 정확한 시세 파악과 리스크를 관리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매번 어려운 시세 파악과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생각하고 준비 없이 하셨다가는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시세 3억 1천짜리를 3억 5천이라고 잘못 조사하고 3억에 낙찰 받았는데 8개월 동안이나 팔리지 않아서 이자만 1,000만 원 가까이 내신 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3억 1천에 내놓게 되셨죠. 이렇게 낙찰받고 손해를 본다면 결국은 경매를 포기하고 일반 매매로 다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정확히 배우시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훨씬 싸게 부동산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를 통해 실패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매는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유찰만이 됐으니까 싸겠지? 감정가보다 훨씬 낮으니까 싸겠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감정가를 시세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감정가는 감정사, 감정 시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세랑 다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런 정보로 잘못된 시세로 낙찰을 받고 손해만 보는 거죠. 낙찰은 됐는데 팔리지 않는 상황인 거군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6개월이 지나도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자만 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경매 사건 번호 물어보고 확인해 보면 감정가가 3억 5천에 찍혀 있길래 3억 5천으로 시세 조사하고 낙찰 받으신 거죠?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결국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3억 1천밖에 안 됐던 건데 그거를 3억에 낙찰을 받은 거죠. 이자 내고 영도비 내고 취득세까지 내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는 손해를 보겠더라고요. 가격이 맞아야 실수요자가 붙는 건데 이런 거는 시세랑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 싸게 산 게 아니에요. 경매를 너무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 거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경매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경매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라는 것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경매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에게도 내가 해보니까 경매해도 돈 못 번다 라고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 경매로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사례도 너무 많은데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상 외에도 무료 세미나를 준비했는데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게 해결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가셔가지고 꼭 신청해 주세요. 첫 낙찰부터 잘못된 물건을 받은 사례가 많나요?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오픈 카톡방에서 질문을 수차례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 전화도 진짜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혼자 공부하다가 낙찰받고 나서 저 이거 이런 문제 생겼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연락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 예로 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1억 원 정도를 인수해야 되는 물건이었는데 이 부분도 확인을 안 하고 입찰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증금을 2천만 원이나 날린 분도 있으세요.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 임차인 보증금 1억까지 더하면 결국은 내가 조사했던 시세보다도 훨씬 비싸게 받으신 거죠. 이런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렇게 터진 상황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근데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낙찰 받을까요? 요즘에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을 하는데 이런 거를 모든 경매 물건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매지 정보만 믿고 법원에서 발급한 문서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경매지에서는 안전하다고 써 있으니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실제로 경매지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인 거지 법원에서 이건 믿어도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한 그런 도구는 아니에요. 경매지를 통해 발생한 문제는 경매지에서도 법원에서도 모두 책임지지 않아요. 그 모든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런 것도 모르고 경매지만 믿었다가 큰일 나겠네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배우고 특히나 초보자는 조사하는 물건마다 전문가랑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첫 낙찰부터 꼬이면 그 뒤로는 아무리 내가 좋은 물건이 있어도 무서워서 손이 절대 안 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경매에서 또 실패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이 경매를 시작할 때 나는 경험만 쌓으면 되니까 딱 한 사이클만 돌려보자 라고 생각하고 입찰가를 무조건 높여서 낙찰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러면 실제로 발생한 리스크까지 계산을 하지 못해서 손해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낙찰받으려고 욕심만 내다가 결국 손해보는 거네요. 네, 보통 이제 천띄기라고 하는데 시세 1억 5천짜리를 딱 1,000만 원 싸게 1억 4천 정도에만 딱 낙찰을 받고 나는 한 300에서 500만 원만 벌어도 된다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빨리 팔리지 않아서 이자만 500만 원이 나가면 거기서 끝나고 명도 협상이 되지 않아서 명도비만 300만 원이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또 남는 게 과연 있을까요? 결국 남는 것도 없이 손해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리스크까지 감안을 하고 입찰가를 세부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냥 낙찰에만 집중하고 입찰가만 높여서 쓰는 거죠. 그러면 나쁜 낙찰 경험만 남겠네요. 그렇죠. 경험도 정말 쌓는 게 중요하지만 경매에서는 수익이 되는 경험을 꼭 남기셔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지 계속 경매를 할 수 있을 거니까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배우고 분석해서 남들 한 번에 500만 원 벌 거 난 한 번에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번다면 시간도 훨씬 아끼고 다음번 투자할 때도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최근에는 어떤 실패 사례가 있을까요? 요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인 빌라 물건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보고 경매지에서 허그 인수 조건 변경이라고만 써져 있으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거는 문제 없겠다 분석을 끝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입찰을 해버리세요. 근데 최근에 이런 문제가 터졌죠? 내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실제로 남아있었던 거죠. 그게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허그 인수 조건이라고 써져 있으면 다 안전한 건 아닌가 봐요?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법원에서 발행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을 하고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금에 대해서 포기라고 명확하게 써져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은 실제로 보증금 포기 조건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들어가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그리고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꼭 봐야 해요. 실제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있어가지고 한 명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을 놓쳐서 손해를 본 경우도 있어요. 2명이 있을 수도 있나 보네요. 그렇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한 명이라는 법은 없어요. 한 명만 보고 분석하고 딱 끝냈다가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 분석이 안 돼서 보증금을 날린 경우도 있어요. 꼭 권리 분석은 제대로 알고 하셔야 합니다. 전세권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데 이건 어떤 경우예요? 이거는 보통 권리 분석을 배울 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있다면은 소멸이라고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전세권이 소멸된다고 해서 내가 인수해야 되는 임대차 보증금도 사라진다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전세권이 소멸되는 거랑 임대차 보증금 인수하는 내용은 완전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전세권만 사라지는 거지 이게 전세권이 사라졌으니까 임차권이 사라졌다 이렇게 임차권에 영향을 줘서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 부분을 놓쳐서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이 사라진다고 해도 임차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책이나 강의에서 내용들을 대충 배웠다고 잘못 적용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권리 분석은 대충 아는 수준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변에서 경매는 무조건 싸게 사서 돈 벌었다 라는 얘기만 듣고 쉽게 경매를 시작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실제로 경매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우고
전문가에게 꾸준하게 검토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하나, 둘, 세 개씩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답변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학원에서 그렇게 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지는 않죠. 그래서 독학으로 혼자 하거나 또 학원을 다녔는데 답변을 잘 안 해준다고 해서 그냥 혼자서 판단하고 낙찰 받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해결 가능한 문제도 있지만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 불가능한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제대로 배우시고 시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시고 그때마다 매번 저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받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무료 세미나에서는 2026년에 맞는 투자 물건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경매를 시작할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제대로 배우고 시작을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어떤 부업보다도 정말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동산 경매 지식들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